대표팀에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설영우, 정우영 등 대표팀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살짝 늦게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는데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이는 손흥민이 피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의 아시안컵 4강 탈락 전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등 후배들과 충돌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던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강인의 SNS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14일 영국 매체 더선은 한국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 전날 손흥민이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 탈골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선은 대표팀 선수 중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빨리 하자 주장 손흥민이 불만을 나타냈으며 그들 후배 중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이강인도 있었다며 손흥민이 선수들을 진정시키려다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손흥민은 지난 7일 요르단과의 4강전과 11일 브라이튼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물리적인 주먹 다툼 수준의 충돌은 아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강인의 인스타그램엔 너무 가식적이다 감자나 많이 먹어라는 등 이강인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강인이 대회 후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헌신적이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뛰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단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무 가식적이다. 쳐놀려다가 손흥민하고 싸우고는 글은 동료들 위하는 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축구 잘하는데 겸손까지 하라는 건 좀 죄송 금지라며 이강인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팬은 아군끼리 사격은 금물이라며 이번 일로 축구 대표팀 분열이 일어나는 일을 경계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간 개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손흥민 팬 대 이강인 팬 구도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팬들은 이강인의 인스타그램에 몰려가 진실을 말해라. 탁구 선수로 전향하냐? 군 면제 받았으니 대표팀 안 해도 되는 거냐? 캡틴에게 감히? 이강인 다시 봤다 등 공분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문화에서 자랐고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더욱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 대표팀 때에도 조영욱 선수 등이 이강인 선수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가끔 선을 넘기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조영욱은 강인이는 착한 동생이지만 형들에게 까불 때가 많다. 가끔 선을 넘는다. 월드컵이 큰 대회이다 보니 예민할 때가 있다. 강인이는 좋다고 하지만 형들이 예민한 것도 모르고 장난을 걸 때가 있었다.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 화를 낼 수 없어 참고 또 참았다고 허웃었습니다. 오세훈도 강인이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애라면서 축구 실력으로만 봐도 우리와 달리 뛰어나다. 또 장난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강인이를 침대로 던져 응징을 가했다.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왜 우냐고 놀리더라. 정말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황태현은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살았으니 문화가 달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으니 한 번씩 욱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차츰차츰 우리 이강인 선수 성품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봅니다. 이강인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자가 프로 선수들인데 손흥민의 꼰대질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 술 마시거나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동료끼리 탁구 치러 간다는데 시비 걸면 나라도 개긴다 등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해당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이 팀 동료들이 너희 나라에는 누가 있느냐고 물으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소니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러한 점에 팀 동료들이 인정해주면서 뿌듯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시안컵 인터뷰에서 손흥민 등 선배들에게 배우는 점이 많다며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강인 선수 충분히 태권도 관장님이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잘 교육받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현재도 손흥민, 이강인 선수는 인스타그램 언팔이 아닌 상태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이강인 선수가 실수한 것이고 바로 사과하고 풀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13일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놓고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임원진 대부분은 경질론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석재 협회부회장에 따르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4강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은 사과하고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협회가 언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디애슬레틱에서 단독 보도하며 아시안컵에서 훈련 세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에 이어 이번엔 축협 관계자인 감독선임위원회 추가 폭로에 난리난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나요? 최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한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주 내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그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8일 밤 입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클린스만이 평가회의에 참석할지는 심지어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독 없이 아시안컵 성과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자 일부 위원이 그런 회의를 왜 여느냐, 가야 하냐고 반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017년 12월 만들어진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후신입니다. A대표팀을 비롯한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하고 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청주 FC 감독 등 6명이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사실상 밀러 위원장이 협회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처럼 여겨서 잔뜩 뿔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바뀐 위원회는 첫 임무인 감독 선임부터 삐걱댔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제외한 화상회의가 2차례 있었다. 대면 회의보다 발언권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진척 사항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어떤 감독과 접촉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은 전임이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는 모든 후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위원들끼리 갑론을 박했다. 누군지는 알아야 의견을 내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밀러 위원장은 끝내 후보군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가 차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이미 내정자를 해놓고 폼새만 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